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막을 배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세포막의 특성을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얘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한 게 맞다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이라도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 교과서에 색칠돼 있을 겁니다. 선택적 투과성이 뭐예요?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100%니까요.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냐면 세포막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뭐로 돼 있어요? 지질. 맞아. 인지질이라고 돼 있고 또 단백질.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제 인지질이 머리는 친수성, 몸통은 소수성이 특이한 물질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질은 또 소수성이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려면 어떤 조건이면 잘 통과해? 어떠면 잘 통과한다 그랬네. 전하 띈 거 안 띈 거? 전하 비전하 중에서는 비전하 전기 안 띈 거, 큰 거 작은 거 중에서는 크기 분자 크기는 작으면서 친수성 소수성 중에서는 이왕이면 소수성인 게 훨씬 잘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소수성인 게 선생님 왜 잘 통과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인지질의 대부분이 소수성인 것도 그게 맞긴 한데 생각해 보면 우리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세포막 안쪽,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보자. 세포막 안이랑 바깥쪽은 사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세포 안밖도 전부 뭘로 돼 있게? 물이야 물. 그래서 친수성 물질들은 우리 세포 안이나 밖에 물에 잘 녹아가지고 굳이 소수성 지질이 있는 쪽으로 통과 잘 안 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물을 싫어하니까 계속 돌아다녀. 물 없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지질이 많은 세포막에 잘 달라붙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수성 물질보다 소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질이 두껍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의 물질 중에는 전하를 띠거나 크기가 크거나 친수성인 물질도 잘 통과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뭘 쓴다 그랬어?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로를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전하를 띠는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물질은 생각보다 통과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통로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 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146페이지를 보면 세포막을 되게 잘 통과하는 애가 누군지 설명해놨어요. 전하를 안 띠면서 크기도 작으면서 소수성인 대표적인 애가 기체 분자들입니다. 기체 분자라고 하면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 아니면 물도 꽤 잘 통과합니다. H2O 이런 거 이런 게 세포막을 잘 통과하는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46쪽에 거기 적혀있는 세 번째 줄쯤 될 겁니다. 거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같이 보시자. 이런 물질이 잘 통과한다. 물은 소수성은 아니지만 잘 통과합니다. 비통과한다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입니다. 아이고 꽃질아 146쪽 한번 봅시다. 보시면 선생님 케이블 포트에 먼지가 들어가요. 아니면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꽂았을 때도 지직거려서요? 여기 보면 기체 분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 그런 애들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물에 잘 안 녹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후 이렇게 하면 날숨이라고 하죠. 여기에 어떤 기체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건 배울 겁니다. 그럼 물에다 대고 여러분이 계속 후 하면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계속 후 한번 한 20분 정도 해보세요. 탄산음료가 되는 거. 탄산이라는 건 이산화탄소를 녹인 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날숨을 아무리 갈겨봐도 그 물은 입냄새만 날 뿐 탄산음료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아. 그래서 물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그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이제 배울 겁니다. 좀 전까지는 복습을 한 거고요. 오늘 확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 요 파트 하기 전에 좀 자연계 특성 같은 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고. 봐봐요. 이렇게 수조가 있고 여기 물이 차 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설탕이라든지 소금 같은 거 별표를 그냥 넣어준다고 할게요. 별표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연계는요, 뭐랄까 비대칭을 싫어해.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너희 자연스럽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냥 저절로 그렇게 일어나. 무슨 소리냐면 내가 A라는 물에 잘 녹는 이 별표 물질을 여기 이렇게 한쪽에 잔뜩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게 좀 균등하게 퍼져. 요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잔뜩 모여있던 게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퍼져. 이런 상태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연계는요 비대칭적인 거 못 참아.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퍼지길 바랍니다. 이게 자연계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어디 뭉쳐있던 물질이 퍼지는 현상을 우리 확산이라고 합니다. 요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확산 중학교 때 배우고 와야 될 개념입니다. 못 배운 친구들이 간혹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뭉쳐있던 게 뭉치지 않은 쪽으로 균질하게 퍼진다를 과학적 용어로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글자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게 설명이 됩니다. 적으면서 들으세요. 안 적어도 돼요. 책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 잔뜩 별표가 뭉친 부분을 A, 별표가 안 뭉친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A의 농도는 A 쪽에 높아. 다시 별표의 농도는 A에 높아, B에 높아. A에 많으니까 A가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별표들이 농도 낮은 데로 이동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퍼지게 된다. 이게 확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영이 돌아가네. 예를 들면 제가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처음엔 잉크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 빈 곳, 잉크가 있는 곳 농도를 재보면 당연히 잉크 쪽이 농도가 높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잉크가 퍼져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확산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계는 한쪽에 뭉쳐 있는 거 못 참아.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을까? 바람 있죠, 바람. 바람 왜 불어?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것도 확산이야. 공기가 많으면 기체가 많으니까 기체 압력이 높겠죠. 그래서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여기 기체 분자가 많으니까 기체가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으니까 여기가 압력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계도 못 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 입자를 어디로 보내요? 공기 입자 많이 없는 데로 보내요. 평형 맞춰주려고.
그 중간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이제 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공기가 이동하니까 아 시원해 이렇게 되겠죠. 뭐지? 어디가 웃겼죠? 왜 웃지? 왜 웃어? 나 약간 수치스러워 갑자기 웃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 확산. 봐봐. 자연계가 못 찾는 것도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보통 주말에 뭐해요? 하면 선생님 누워서 유튜브 봐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누워 있어. 근데 자연계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못 참아. 부모님만 못 참는 게 아니고 공부하나 못 참는 게 아니라 자연도 못 참아. 우리 몸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를 이루는 주된 물질이 뭐뭐 있어? 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래서 자연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은 이런 게 잔뜩 뭉쳐 있어. 그죠? 공기에 비하면 단백질이 어디에 많아? 여기에 많아. 그래서 여러분 몸이 고농도고 상대적으로 저농도예요. 그래서 자연계 이거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그래서 여러분 몸을 어떻게든 분해해서 공기 중이나 흙으로 날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물질들을 억지로 고농도로 유지하려고 하루에 얼마의 에너지를 쓰냐면 여러분 누워서 숨만 쉬어도 짬만 자도 여러분 나이 때는 한 1800칼로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2500에서 3000 정도 드시거든요. 그 에너지 중에 거의 70%는 너희 몸 고농도를 유지하는 데 써요. 그 정도로 자연계가 못 참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날려 보내려고. 그럼 선생님 만약에 1800칼로리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시체 생각하시면 시체. 여러분 고기 덩어리 같은 거 흙바닥에 놓고 한 2주 지나봐. 돼지고기 그런 경험이 없죠? 보통 냉장고에서 썩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냥 흙 같은 데다가 자연계에다 고기 덩어리 하나 탁 던져놓고 한 2주 동안 여러분 학교 생활하다가 돌아오면 없어. 벌레가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다 분해돼가지고 흙이 되거나 공기가 되거나 다 날아갑니다. 생물 분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산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 이런 현상 때문에 자연계는 평형을 맞추고 싶어하고 불균등할 경우에 불편함을 느껴서 어떻게든 평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 그러면 자연계는 왜 평형을 맞추려고 합니까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대학교 3학년 4학년 가시면 여러분이 자연계열로 진학하시면 그거를 평형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계산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계산해보면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계산해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선생님이 뭐 설명할 거냐면 삼투라는 거 설명할 거예요. 별표 치시고 여러분 교과서에는 어디에요? 146쪽 아래쪽에 보면 굵은 글씨로 삼투 있습니다. 삼투에 대한 설명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U자간 가운데를 반투과성 막이라는 걸로 막았을 때 기준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는 여러분이 교과서 읽고 스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또는 중학교 때 배우고 오셨어야 되는데 대부분 안 배우고 와. 대부분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가자. 이해시키기 어려워서 그래요. 반투과성 막이 뭐게? 반만 투과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막이야.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 어떤 막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U자 모양의 유리관 같은 데다가 가운데를 반투과성 막으로 막 그 다음 이걸로 이제 함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반투과성 막을 알아요. 어떤 막이 있어?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면서 투과시키지 않는 막. 세포막 벌써 배웠잖아요. 그죠? 세포막이 대표적인 반투과성 막입니다. 근데 이거 설명할 땐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조건을 부여합니다. 제가 지금 U자 시험관에 가운데를 막은 반투과성 막은요, 물은 투과시켜. 근데 다른 물질은
부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 상황을 봐주시면 됩니다. 잘 봐봐요. 양쪽에 똑같은 높이로 물을 넣어놓고 물은 통과하니까 물은 이렇게 자유롭게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별표라는 물질을 넣어줬어. 4개 넣었다 치자. 자, 자연 입장에서 봐봐봐. 이 막을 기준으로 왼쪽은 지금 뭐가 있어? 별표가 있어. 오른쪽은 별표가 없어. 이거 참아 못 참아? 못 참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평형 맞춰야 되는데 못 가고 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 평형에 가깝게 바꿀 수 있을까? 얘는 아무것도 안 녹아 있으니까 농도로 치면 순수한 물이야. 몇 퍼센트예요? 0%라 말할 수 있겠죠. 이쪽 반만 생각하면 물만 있으니까 할 수 있겠나? 이쪽은 0%보다 높을 거예요. 뭐라도 녹아 있으니까. 그죠? 선생님 편의상 그냥 40%라고 할게요. 4개 녹아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은 한쪽은 40% 농도, 한쪽은 0%. 이거 못 참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 이쪽에 있는 별이 못 넘어오니까 대신 누가 넘어가면 농도 차이가 줄어들까? 물이 넘어가면 되잖아. 이 막은 물은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가. 여기 있던 물이 이만큼 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40%보다 농도가 어떻게 돼? 편의상 20%라고 할게요. 반토막 난다고 할게. 이런 식으로 농도 차이가 줄어들어. 어차피 얘가 줄어들어도 이쪽은 몇 퍼센트예요? 0%고 이쪽은 농도가 있지만 그래도 농도 차가 40보다는 20이 덜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연계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물이 이동하는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삼투가 뭡니까? 방금 선생님이 그려준 이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글로 적으면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으로 뭐가 이동하는 현상이? 물이 이동. 확산은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해서 평형을 맞춰주고요. 삼투라는 현상은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으로 물질이 이동 못하니까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맞춰주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럼 선생님 확산과 삼투는 반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반대 아니야. 삼투는 확산이랑 똑같습니다. 봐봐. 방금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봐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반투과성 막으로 막아놓고 물높이 똑같이 해줘. 그 다음에 왼쪽에만 별표 4개 넣어놓고 편의상 여기 농도 40% 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아까. 근데 이 상황 한번 봐봐. 우리 항상 농도가 몇 %다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서운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물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아. 물도 물질이잖아. 그지? 그래서 물 입장에서 물이 서운하니까 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물을 하나의 물질로 생각하면 여기 순수한 물만 있는 여기 농도 몇 %야? 물만 100% 있는 거야. 이 말이 돼요? 물을 하나의 물질로 보면 여기 물만 100% 다 있는 거다. 그치? 알 수 있겠니? 여기는 물에다가 별표 섞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물이 100%가 아니라 최소한 100%보다는 농도가 어때? 낮겠죠. 대충 선이 60%라고 그냥 설명할게요. 편의상 아까 40%라 했으니까. 물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100% 물, 여기는 40% 물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확산하는 게 맞아? 여기가 물이 많으니까 어디로 이동은? 물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삼투는 확산의 반대가 아니라 그냥 물 입장에서 보면 확산된 거예요. 물이. 이 말이 이해돼요? 좀 어렵죠? 방금 제가 드린 설명 두 가지 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책보다요. 봐봐봐.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얘들아. 여기 한번 줄 쳐보자. 물질을 이루는 분자는 무작위로 막 움직이는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어쨌든 이동해서 평형에 가까워지려고 요거 확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포막이 있고 여기 세포밖, 세포 아니야. 세포밖에 뭐가 많아? 산소가 7개 있습니다. 여기는 산소 몇 개 있어? 1개 있어. 그럼 자연계 이거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그래서 이 물질을 이동시키고 싶어 해요. 이동시키고 싶어 하는데 세포막이 막고 있으니까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산소는 세포막 쉽게 통과하는데 그럼 얘가 몇 개가 일로 가면 농도가 비슷해져? 이 그림에서 3개만 이동하면 4개, 4개 되니까 이렇게 여기가 고농도니까 저 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확산이 일어납니다. 밑에 그런데 이온같이 전하를 띠거나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은 이질일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렵대. 전하 띄는 게 통과하기 어려운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포도당은 크기가 커서 그래요. 포도당은 크기가 크고 친수성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체 분자 뭐 이런 애들은 잘 통과한다 그랬죠. 세포막. 그죠? 인지질 이중층 잘 통과합니다. 혹시 포도당 화학식 기억나? 아는 사람 있나? C 6, H 12, O 6이거든요. 얘랑 크기 한번 생각해봐. 누가 더 커? 포도당이 딱 봐도 훨씬 더 크죠. 그죠? 얘는 분자가 24개나 들어가. 얘는 분자 2개로 만드는데 원자 2개로 만드는데 그죠? 그래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쉽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도 포도당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여? 이렇게 포도당 통로를 만들어서 통로를 통해서 부가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포막은요 통로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 물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기도 한다. 물은 쉽게 이동합니다. 근데 독특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위에 상황 봐봐요. 여기에서는 포도당이 비대칭적으로 있어서 자연계가 못 참아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어. 뭐가 있어서? 통로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통로가 없다 생각해봐봐. 포도당 쉽게 통과 못하죠. 이거 자연계 참아 못 참아? 못 참지. 그래서 얘를 통과 못 시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있던 물이 위로 이동해가지고 농도 차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납니다. 이 5개 누르면 꺼지죠. 그걸 삼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반투과성막이니까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해. 다시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농도가 저농도인 데서 고농도인 데로 이동한다고. 이걸 삼투라고 합니다. 근데 삼투를 물분자 입장에서 보면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확산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글자 선생님이 지금 20분 동안 설명한 내용입니다.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근데 물을 하나의 물질로 보면 그냥 물이 확산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분까지 수업이죠? 네. 그럼 잠깐 5분만 쉬고 이거 영상 아예 한번 일시정지 해줘. 현상의 예시 같은 거를 삼투 이제 이거 우리 배운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원래는 그냥 시험 문제로 탁 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알려줘야 대답을 하죠. 그런 경험이 그 사탕 같은 거 막대사탕 추팝춥스 같은 거 이렇게 까가지고 볼따구에 꽂아놓고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가 게임을 하든가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나 사탕을 먹고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니? 그때 혹시 볼 이렇게 사탕 계속 물고 있다가 깼어. 그 다음 볼 한번 혓바닥으로 핥아봤어. 약간 까끌까끌해지지 않던가. 요거 삼투야. 잘못 그렸네. 외계인처럼 됐네요. 여기 이제 족밥 주스를 갖다 꽂고 가만히 있다 보면 볼이 거칠거칠해지잖아.
요거 삼투 현상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삼투 설명할 땐 사탕을 다 사가지고 수업 끝날 때까지 절대 씹지 말고 볼에 이렇게 넣어놓으라고 했어. 근데 무슨 민원을 받았냐면 선생님 애들 이빨 썩으니까 그 수업 하지 마요 해가지고 요즘 안 드립니다. 나 요즘 수업을 못 하겠어. 너희 원래 사탕 먹었을 텐데. 왜 그러냐? 봐봐요. 여러분 볼이 있어. 그리고 여기 사탕이 있어. 자, 여기서 사탕은 주성분이 뭐예요? 설탕 덩어리. 포도당보다 설탕이 사이즈가 더 크거든요, 분자적으로. 그러면 이 설탕은 볼에 있는 볼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침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설탕이 다 어디에 녹아? 침에 녹겠죠? 우리 볼따구가 설탕 농도가 높을까? 사탕 덩어리가 설탕 농도가 높을까? 여기가 높지. 그래서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인데 설탕이 직접 못 들어가.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자연계 이거 못 참는단 말이야. 와, 씨 이거 고농도는 어떡하지? 그럼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 여러분 세포 볼따구에 있던 물이 일로 다 이동합니다. 그럼 여러분 볼 세포가 어떻게 되게 쪼그라들어. 쪼글쪼글해져. 그러면서 혓바닥으로 이렇게 슥슥 핥아보면 이렇게 거칠거칠해집니다. 요거 삼투 현상이에요. 또 요즘에 김장 잘 안 담그죠? 선생님 어릴 때는 김치를 사 먹는다? 김치를 사 먹는다고? 김치를? 이런 세상이었어요. 선생님보다 더 윗세대는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음료수를 사 먹는다? 음료수를 사 먹는다고? 약간 이런 세대였는데 그 밑에 세대가 이제 선생님 세대 김치를요? 이런 집에서 항상 해 먹었어. 1년에 한 번 무조건 김장을 담갔거든요. 그날 막 보쌈 먹고 그러는데 잘 사는 집 친구들은 보면 혹시 집에서 김장 해본 친구 있나? 있어? 김장해? 다행이다. 근데 예전에는 훨씬 더 밥이랑 김치를 많이 먹어가지고요. 선생님 집은 우리 집에서 한 번 할 때 한 200~300포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할 때는 2~3,000포기씩 했어. 할머니 집에서. 1년 동안 먹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 신기하게 봤던 건 뭐냐면 배추 있죠, 배추. 배추 막 싸. 큰 고무 바구니 같은 거 사가지고 배추 막 싸. 그리고 중간에 소금 막 뿌려. 착착착착 뿌린단 말이야. 그러면 오래 걸리지도 않아.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만큼 있던 배추가 이렇게 줄어. 크기가. 이렇게 배추 이만하잖아요. 근데 뿌리고 나면 요만해져. 그래서 이거 찍찍 짜거든요. 그리고 여기 물이 흥건해. 이거 왜 그럴까? 삼투지. 보세요. 배추가 있어. 근데 뭐 뿌린다 그랬어요? 소금 뿌리지. 그럼 소금 농도가 어디가 고농도일까? 배추 아니 밖이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 이거 자연계 못 참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배추에 수분이 빠지니까 배추는 줄어들고 바깥에 소금물이.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잼, 딸기잼, 사과잼, 호박잼, 고구마잼 만들어 먹던데 먹니? 호박잼 먹어봤어요? 그래, 너희 타입 아닐 것 같다 딱 봐도. 뭐 그런 잼, 혹시 잼이나 꿀 썩는 거 본 적 있니? 그런 거 못 봤어 뉴스에서? 4,000년 전 이집트 항아리에서 안 썩은 꿀이 그대로 발견됐다고. 이런 거 못 봤니? 못 봤어? 잼 안 썩어 잘. 포도 보통 얼마 정도 지나면 못 먹을 정도로 상하던가? 그 전에 다 먹니 요즘에는? 보통 한 2~3주 지나면 포도 다 상해가지고 못 먹어요. 배탈 난단 말이죠. 근데 포도를 잼으로 만들면 5년? 잘 만들면 10년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잼 만들 때 뭐 넣던가? 설탕 엄청 넣어요. 잼 만들 때, 딸기잼 만들 때 딸기에다가 설탕 엄청 담가가지고 계속 끓여. 물 날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설탕이 엄청 많으니까 세균증이 온다고 생각해보죠. 세균도 세포다. 이렇게 세균이 다른 거 많네 하고 이렇게 팍 앉았어. 이제 번식해가지고 썩히려고 이렇게 보니까 설탕이 여기 많네. 설탕 덩어리는 그래서 얘가 고농도고. 세균 안쪽은 아무리 설탕이 많아도 이거보다 많을 수는 없겠죠. 그죠? 세균 안쪽이 저농도가 돼. 자연계 이거 참아 못 참아. 그래서 세균 안에 있던 수분이 잼으로 빨려가. 그래서 말라 죽어요. 올라가자마자. 세균이 잼이 올라가잖아요. 다 말라주고 곰팡이도 말라주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잼 안 상해.
이런 물이 염장이라 그러죠. 김치가 잘 안 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소금에 절여가지고 똑같이 삼투압 때문에 물이 빨려나가서 안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삼투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책에서는 요걸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달래. 해보자. 좀만 힘내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대충 평균적으로 세포 안쪽 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 정도 돼요. 우리 몸의 혈당 농도도 1%에 맞추고요. 소금 농도도 1%, 어쨌든 1%에 맞춰.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몸의 혈액, 그러니까 혈구 말고 혈액, 혈장도 1%로 맞춰줘야 이제 물 이동이 똑같이 일어나면서 안 일어나거나 거의 똑같이 일어나면서 형태를 유지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면 적혈구를 진한 설탕에 넣었대. 세포 안 농도 얼마라고요? 1%. 근데 한 10% 농도의 설탕물을 넣었다 치자.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바깥쪽이 어떤 농도예요?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죠. 이거 자연 참아 못 참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 있던 물로 여기 바깥을 희석해가지고 농도차를 맞추려는 일이 일어난다고. 설탕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적혈구 안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 그러면서 세포가 어떻게 되게 쪼그라들어.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증류수에 넣었대.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잖아요. 농도 몇 %예요? 빵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세포 안의 농도가 1%야. 야, 이거 자연계 못 참지. 그러면 이번에는 안쪽이 고농도네. 그죠? 바깥쪽이 저농도네. 무슨 일이 생겨? 여기가 고농도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 농도를 물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다른 물질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죠? 세포막을 통과하면 좋겠는데 통과 못해. 그래서 못 빠져나와. 그런 경우는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빵빵하고 부풀어. 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게? 계속 퍼지다 그냥 터져요. 빵 하고 이렇게 적혈구나 이런 게 세포가 다 터져버려.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위에 이런 설명이 있으니 적혈구를 진한 설탕용액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서 부피가 작아져. 삼투 때문에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으면 물이 들어와서 부피가 점점 증가하다. 세포막이 터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아프다거나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렵게 막 연탄 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따뜻하게 죽을 수 있어? 그래, 그냥 증류수를 벌컥벌컥 하시던가요. 아니면 진한 설탕용이니까 증류수를 그냥 주사기로 링겔 하나 탁 꽂아가지고 가만히 잠자면 여기서부터 세포가 타라라라 다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어렵게 가지고 괜히 연탄 불 피워가지고 학교 불 피우지 마시고 주사기 꽂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양 공부를 해가지고 좀 안 아프게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그 전에 대부분 발견해가지고 누가 살려주겠죠. 이렇게 죽으려면 한 하루 이틀, 20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별로 아프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식물세포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근데 식물세포가 우리 수능에 나오는 10종 교과서 중에 5종, 6종에서 나와.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 안 할게요. 만약에 식물세포를 증류수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겠지. 방금 처음 얘기했으니까요. 똑같이 식물세포도 농도 안쪽이 1%예요. 증류수에 넣으면 바깥이 몇 %예요? 0%. 이거 못 참지.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물이 이동해? 식물 밖에서 안으로 물이 이동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빵빵하게 부풉니다.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근데 동물세포는 증류수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터진대. 근데 식물세포는 터지게 안 터지게? 안 터져. 왜 안 터지게? 맞아. 세포벽이라는 단단한 애가 어느 정도 퍼지면 더 이상 안 터지게 막아줘.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세포벽이 잡아주고 있어서 단단하게.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과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동물 세포는 증류소에 넣으면 터진데 얘는 안 터지고 그냥 빵빵해지기만 해. 그리고 팽윤 상태라고 해요. 팽팽하게 부풀어 있대. 요 단어는 좀 기억해. 그래도 쌤한테 배웠는데 모의고사 맞춰야지. 수능에 나온 교과서 대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팽윤 상태라는 단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책이 없어도 공부해두자. 팽윤 상태. 빵빵하게 세포가 부풀어 있는데 식물 세포에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몇 분 남았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요즘에는 식물 키울 일이 잘 없는데 선생님은 어릴 때 교육과정에 하도 뭘 많이 키우라 해가지고 많이 키웠는데 요즘 학생들한테 식물 키워라라고 하면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것 같아. 그 단 하나도 살아남는 꼴을 못 봤고요. 거의 대부분 1년 안에 처음에 한 3개월 잘 커 막 무럭무럭 자라다가 방학 지나고 나면 갑자기 다 죽어 있다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거기 중에 이제 이런 일을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이 물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보기 드물었거든요. 근데 얘한테 물 주면 어떻게 되게? 정수기 물 받아가지고 주면 아직 죽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시간 좀 지나면 한 반나절 정도 지나면 얘가 다시 팽팽하게 이렇게 돼. 얘 건강해진 건가요? 라고 하면 건강해졌다고 하긴 좀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물 부어줬죠. 그래서 얘가 뿌리로 물을 흡수해. 그럼 물이 어디로 들어갈까? 아까 삼투처럼 내가 정수기 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증류수는 아니더라도 농도가 낮은 물입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탁 부어주면 식물 세포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겠죠. 아까 삼투에 의해서. 그래서 빵빵해져. 그래서 세포가 약간 이렇게 띵 이러고 있다가 빵빵하게 이렇게 탁 터져요. 살아난 게 아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조금 높아집니다. 이렇게 막 몇 주 동안 물 안 주는 것보다 가끔 지금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바로 살아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죽진 않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삼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했다. 물 안 쳤네. 여러분 반이 조금 진도가 느려가지고 쌤이 오늘 2시간치 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여기 줄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자만추가 좋아요, 입만추가 좋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놔라 자만추, 입만추. 다음 시간에 자만추, 입만추에 대해 탐구해야 됩니다. 너희는 자만추니 입만추니?